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작품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은 영화 두 편을 다룰 예정이죠. 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과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반도라는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도가 사실 부산행의 후속작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영화는 망작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연상호 감독님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이셨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하실 때도 좀 이분이 애니메이션 하실 때는 되게 실사 영화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약간 실사를 이제 트레이싱하는 느낌의 그런 그림체거든요. 되게 보통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실사를 조금 스케치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한 느낌이라 약간 가지고 미국풍 느낌이네요. 미국풍이라고도 일본보다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연기도 성우가 아니고 배우가 했어요. 그래서 배우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비라는 작품을 봤는데 되게 보시면서 괴로울 수 있지만 어쨌든 잘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셨던 반면에 이분이 이제 지금 실사 영화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실사 영화를 만드실 때는 상당히 애니메이션틱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의 염력이라는 작품을 봤었거든요. 염력도 상당히 그 애니메이션 같은 기법? 연출? 전개? 네, 전개가 이루어지고 연출도 그렇고 물론 뭐 실사 영화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기존 영화에 익숙한 관객이 보기에는 너무 만화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구도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아키라라는 그 SF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아키라의 구도를 많이 차용을 했더라고요. 그 포스터 같은 포스터 사진이라던가 이런 데서. 배트렌젤 아키라 그 아키라죠? 아니요. 그 배트엔젤은 알리타? 예, 그거. 아키라는 고전 SF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SF 애니메이션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2020년 동경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예언을 했다 막 이러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오토모 카츠히로라는 사람이 연재한 만화이면서 이거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도 그 당시의 기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상당히 멋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지금도 애니메이터들이 교본으로 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그 주인공이 그 사이코메트리 그 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력이라는 영화에서 이거를 좀 많이 오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특징을 가진 감독님이신데 이번에 부산행이랑 반도는 좀비물이죠. 네, 좀비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장르적인 그런 작품을 잘 만든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는 관심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부산행은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일단 주인공이 공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과 뭐 설정과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속작으로 이제 부산행의 똑같은 설정의 세계관. 네, 네. 세계관이고 이 좀비가 그러니까 부산행 시점에 좀비가 갑자기 창궐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반도 시점은 그 후에 3년 후의 얘기죠. 3년이었나요? 4년. 4년이었나요? 네. 그래서 4년 후에 이 반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저희가 오늘 다뤄볼 거고 반도는 이제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좀 네, 평가가 별로던데 저희가 봤을 때도 부산행이 확실히 반도보다는 좀 더 짜임새가 있는 것 같지 않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물론 부산행도 뭐 단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반도는 좀 뒤쪽에 좀 맥이 빠진 느낌이라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좀 다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부산행은 스토리는 네. 뭐 간단하죠. 그냥 KTX를 타고 있던 공유가 이제 원래 부산으로 가는 거였죠. 네, 맞아요. 네, 원래 부산으로 네. 이제 딸애를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네. 딸이 생일이라서.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별거를 했죠. 공유가. 네, 뭐 아내랑 네. 사이가 안 좋고 네, 뭐 이혼 예정인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는데 그 KTX에 어떤 그 다리를 다친 여중생이 막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탑니다. 여중생인가요? 여중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비에 물린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좀비가 발생을 하고 좀비 사태가. 네 그래서 막 칸을 넘나들면서 막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KTX 안에서 이제 벌어지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제 KTX는 친숙한 그런 탈 것이고 특히 저희는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 갈 때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숙한 배경에서 이제 좀비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그 세팅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할 만한 거는 여기는 이제 악역 캐릭터가 나오죠. 악역. 네. 네. 그래서 용석? 네. 용석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막 좀 사실 좀비물의 흔한 캐릭터죠. 네, 흔한 캐릭터고 사실 뭐 꼭 엄청 악역이라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한 게 사실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타적인 거를 보인다는 게 오히려 좀 판타지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 용석이라는 그 정도는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용석이라는 인물은 너무 이제 약간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 나머지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말지만 용석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뭐 있을 법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화라서 있는 건 네, 있을 아니고 법하긴 하죠. 실제로도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네. 근데 거의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부산행은 네, 유명한 영화니까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스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것도 꽤 된 영화잖아요, 지금. 네. 된 영화니까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가 이제 주인공인데 공유가 이름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맞나?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서서구인가? 네, 서서구다. 서서구라는 주인공인데 네. 그 펀드 매니저죠, 직업이. 네. 펀드 매니저고
딸내미가 생일인데 딸내미 생일 선물로 닌텐도 위를 사주는데 네. 집에 닌텐도 위가 이미 있었잖아요. 작년 그렇죠. 생일 선물로 이미 네. 사줬죠. 그런 아주 뭐랄까 가장의 그 일에 어떤 치여 사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네, 그래서 일에 치여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원래부터도 약간 그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아내라고도 소원해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약간 과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소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행 소설. 그래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뭐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자기 같이 집안이 좀 뭐라 그러죠? 돈이 없어가지고 네. 뭐 힘들었다. 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세계관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딸내미가 엄마 보고 싶다고 부산으로 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부산에 같이 가죠. 네. 부산에 같이 가다가 이 천안역인가 천안아산역 네. 쯤에 와가지고 좀비 사태가 터져가지고 거의 이제 그 열차 전체가 뭐 칸 한 두 개 정도만 남기고 전부 좀비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기차를 이제 타고 갑니다. 그 기차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성경이라는 임산부, 네. 임산부 하고 정유미 배우가 했던 네. 네, 캐릭터죠. 그리고 남편인 이제 마동석이 연기를 한 윤상화 네. 캐릭터가 이제 좀 중요한 캐릭터고 그 다음에 그 KTX를 그 조종하는 그 운전하는 기장, 네. 기장도 좀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용석도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종길이라는 할머니하고 인길이라는 할머니가 나오죠. 네. 자매로 나오죠. 그다음에 또 그 야구부 네. 그 야구부의 남자애하고 여자애 네. 나오는데 그 좀비 사태가 터져요.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쭉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천안 아산역을 그냥 지나치죠. 네. 지나치고 대전역에서 내리죠. 왜냐면 대전역이 지금 그 통제가 됐다. 대전역에서 내려라 다. 부산역까지 못 가니까 대전역에서 내려라는 말이 듣는데 대전역에 내리기 직전에 주인공이 이제 그 펀디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대위라는 그 대위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전이 지금 봉쇄가 됐다고 하는데 나만 어떻게 빼줄 수 없냐. 왜냐면 봉쇄가 되면은 대전에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대전에 갇히게 되는 거니까 나만 어떻게 빼줄 수 없냐 해가지고 민대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 정문으로 나가시지 말고 다른 데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공 서석우랑 그다음에 주인공 딸 서수환 둘만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전역도 이미 다 좀비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렸고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좀비가 돼가지고 주인공을 쫓죠. 주인공 일행을 쫓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도중에 기차가 이제 사람들이 다 못 탔는데 기차가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그 서석우랑 그러니까 서석우랑 그다음에 윤상화 네. 그 마동석이죠. 그다음에 또 그 야구부 남자애 네. 얘는 이제 최우식이 연기를 한 민영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그 셋이가 한 칸에 이제 타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갇힌 그 객실 화장실에 갇힌 그 서수환 딸내미하고 성경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 아저씨도 있네요. 중요한 네. 캐릭터죠. 네. 노숙자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 네. 인길 할머니 네 명이 갇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은 그 13호 칸이었던가요? 거기에 이제 고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서구하고 공유하고 마동석하고 그 야구부 남자애하고
이제 그 9호칸에서 13호칸까지 가면서 그 딸내미하고 노숙자하고 얘네들 다 구출을 하죠. 그 구출하는 도중에서 알게 된 게 얘네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은 반응을 못 한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시각이 차단돼 가지고 얘네들이 청각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 가지고 얘네들을 몰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가지고 열심히 이제 13호칸까지 갑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을 다 구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용석하고 그 다음에 KTX의 또 승무원 팀장이 살아남아요, 한 명이. 네. 그 사람들이 있는 13호칸까지 오죠. 거기서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얘네들이 좀비가 들어올까봐 못 들어오게 막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윤상화가 이제 좀비에 감염이 됩니다. 네. 윤상화하고 인길 할머니가 좀비에 감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이 용석이라는 캐릭터였죠. 네, 그러니까 이 용석이라는 저- 캐릭터가 좀 주도를 해가지고 네, 저 안에 무슨 감염자가 있으면 어떡해 네. 이러면서 선동을 분명히 해서 이제 좀비가 아닌 사람들인데 못 들어오게 막 막죠. 서성우한테 한 대 맞죠. 음. 또 어때?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네. 한 대 맞고 근데 이제 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죠. 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라고 다 그 객실 사이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네. 그 입석 사면은 타는 곳. 네. 네, 거기에 이제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 일행들은 다 글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종길 할머니가 이제 인길 할머니의 동생인가 누나인가 뭐 그렇죠 아마. 뭐 하여튼 아는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언니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나오네요. 종길 할머니가. 네. 그 할머니가 이 사태를 이제 보다가 자기 누나가 죽은 거잖아요. 자기 언니가 죽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그 좀비가 있는 객실 칸을 열어버리죠. 열어가지고 그 13호 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좀비에 물립니다. 네.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어요. 네. 떼죽음을 당하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집단 이기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권선징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평가가 보통 둘로 나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권선징악이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종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아, 왜 열었는지? 네, 바람 캐릭터다. 네? 저 사람 발암 캐릭터다. 아, 발안. 네, 저 사람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냐. 사실상 주인공 일행이 죽은 것도 이 사람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평가가 둘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근데 수도 이해가 안 있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이제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종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종길의 행동이 보여준 게 왜 이기주의가 나쁜가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좀 환멸을 느낀 거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해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나? 음. 뭐 이런 거를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의 판단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거를 좀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동대구역에서 이제 정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면은 기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선로가 엉망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 기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기장이 굉장히 좀 기질을 발휘하고 굉장히 직업 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렇죠. 네, 이 기장이 방송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정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차를 왼쪽 선로 끝에 놓아줄 테니까 같이 갈 사람은 글로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새마을 호호죠.
네. 새마을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 혼자는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혼자서 뭐 그냥 기차 운전해서 가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안전할 수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좀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리고 결국 죽었잖아요. 음, 네. 음. 용석 때문에 죽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 일행이 이제 그 야구부 남자애 여자애랑 그다음에 임산부인 성경, 그다음에 노숙자, 그다음에 그 여자 꼬마의 그 서수환, 그다음에 주인공 서서구 여섯 네. 명 네. 여섯 명과 그다음에 아까 좀비 댁에 그 습격을 당한 그 13억한 사람들이었던가요? 그 거기에 그 승무원 팀장, KTX 승무원 팀장하고 용석 네. 둘만 살아남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가자 이렇게 가는데 어 기차를 건너가야 돼요. 기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기차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기차와 기차 사이에 이제 고립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찾아보니까 기차 밑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차 밑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주인공 일행들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용석은 이제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승무원 팀장이랑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승무원 팀장을 밀쳐가지고 좀비한테 제 밥으로 줘버리고 미끼로 네. 줘버리고 자기만 혼자 탈출을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불타는 기차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건 좀 그 재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재난 영화에서 네.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 혼자서 달리는 불타는 기차가 이제 그 와가지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또 주인공 일행하고 야구부 애들하고 또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야구부 애들은 또 용석을 만나는데 이 용석이 그 문을 안 닫아요. 문을 안 닫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뒤에서 따라오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문을 안 닫고 자꾸 사람을 던져요 뒤로. 사람을 던져가지고 여기서 또 야구부 애들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찾았는데 기장이 그 기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빨리 오라고 했는데 이때 용석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썰뚝이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부축을 해주려고 그래요 기장이. 네. 부축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기장을 또 뒤로 던져가지고 또 뒷뒤로 또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약간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좀 네, 자기적이네요. 네.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네. 이 장면은. 아무리 그래도 음, 사실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음, 있을지언정 음. 약간 일반인이라면 약간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사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살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은 좀 같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뭔가 정말로 근시안적인 판단? 막 이렇게 하나 버려서 내가 조금 더 사는 그런 게 뭐 그렇게 막 납득이 가지는 않긴 하네요. 오늘 그래가지고 용석이 기차에 타고 주인공 일행도 이제 남은 사람이 서수환, 성경, 서서구하고 그 노숙자 아저씨 이렇게 넷이 남았는데 네. 기차가 넘어져요.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깔릴 위기에 처하죠. 네. 깔릴 위기에 처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숙자 아저씨가 좀비 떼를 혼자서 맞고 희생해가지고 서수환과 성경이 삽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서구 공유랑 그다음에 딸내미랑 임산부 이렇게 셋이서 살아가지고 기차에 타죠. 네. 그래서 동대구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보니까 용석 아저씨는 이미 좀비한테 어디 긁힌 것 같아요. 긁혀가지고 긁힌 건지 물린 건지 모르겠지만 좀비가 이미 거의 진행이 돼 있었죠. 좀비화가 네.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가요. 약간 그 퇴행이라고 하죠. 유아기도 퇴행이 돼가지고 헛소리를 하면서
주인공 공유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좀비로 돌변해가지고 그 서서구한테 달려듭니다. 그래서 서서구가 이 아저씨 용석을 이제 그 기차 밖으로 내던졌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도 물리죠. 네.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하고 그 임산부 네. 서수환하고 성경만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브레이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자기는 이제 자살을 하죠.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있었어요. 네.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분이 안 가가지고 그 터널 안을 이제 지나가잖아요. 터널 안을 지나가는데 구분이 안 가니까 사람인지 좀비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어두우니까 이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받죠. 분간이 안 가면 사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수환이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뭐 학예회 때 원래 부르려고 했던 노래인데 네. 아빠 들려주려고 부른 노래인데 헤어지는 뭐가 아쉽지만 뭐 이런 노래였는데 노래가 알로하오에였구나. 아, 알로하오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알로하 뭐 이런 노래 아니에요? 맞나? 아니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생존자다 하면서 군인들이 뛰쳐나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중간에 그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좀비들이 그 소리에 반응한다는 걸 알고 나서 살짝 열어가지고 그 위에 짐칸 있잖아요. 짐칸으로 맞아요. 막 기어가잖아요. 음. 그것도 좀 참신한 네 음. 거였어요. 그리고 뭐 그 마동석이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막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상투적인데 그래도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만든 장면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수환이 역할 했던 그 아역 배우도 상당히 연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아역이 보통 이제 나오는 좀 클리셰적인 캐릭터보다는 좀 시크한 것 같았고 애가 좀 어른스러운 느낌.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보통 좀비 영화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네. 보통은 트롤 캐릭터거든요. 모두를 보통은- 위험에 빠뜨리는 네. 네. 보통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캐릭터인데 네. 좀 클리셰를 약간 비튼 게 잘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크리셰를 비틀었다고 하니까 또 주인공이 죽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신선했어요. 공유가 그냥 살아서 이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으니까 그것도 좀 신선했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네, 뭐 많이 두 죽긴 명 빼고 하죠. 다 죽으니까 네, 많이 죽긴 세 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공유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멋있게 죽잖아요. 약간, 맞아요. 네. 나는 그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그 신바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딸내미 손 나오고 어릴 때 손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 만들지 않았나 그 부분은 그런가요? 잘못 삽입하지 않았나. 네. 색감도 좀 이상하고 너무 광고 같았어요 저도. 그런가요? 네. 보면서 좀 저도 좀 이상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분유 광고냐, 네. 분유 광고냐, 뭐 기저귀 광고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그 야구부의 남자애가 죽을 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뒷모습만 딱 나오면서 굉장히 담백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네. 담백하고 좀 어둡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어둡고 담담하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애가 그 좀비가 된 그 여자애, 네. 그 네. 여자친구를 안고, 안아주면서 네. 이제 물려서 죽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했던 게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커플도 상당히 좀 이렇게 톡톡 튀고 네. 좀 발랄하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네. 결국 죽지만. 그 여자를 안소희가 이제 그걸 했잖아요. 네. 네. 그 원더걸스의 네. 그 가수였던. 네. 네.
근데 연기력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평가를 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연기가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막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어요. 음. 네. 저도 거슬리는 부분이 없게 봤는데 좀 저도 괜찮게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 부산행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또 아, 저는 네. 또 흥미로운 캐릭터가 그 노숙자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약간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하는 네. 그런 느낌? 그게 그렇죠. 약간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종길 할머니 있잖아요. 네. 종길 할머니는 분장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별로 안 할머니 같아가지고 보면서. 저는 할머니가 화장을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아, 그런가요? 네.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임산부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노숙자도 나오고 뭐 완전 펀드맨이죠. 완전 셀러리맨도 나오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사실 이 사태를 일으킨 게 이 사태의 원흉이 그 서서구다. 아, 네. 왜요? 그 서서구가 펀드 매니저인데 네. 이 서서구가 그 뭐냐 회사 하나를 살려놔요. 망할 뻔한 회사를 살려놔요. 그게 이제 유성 바이오죠. 네. 유성 바이오를 작전주로 해가지고 되살리죠. 근데 네. 그 영화 맨 초반에 보면은 그 막 방역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유성 바이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유성 바이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유출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서서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네. 김대리라는 이제 다른 인물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김대리가 이제 이거 유성 바이오에서 터진 거래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김대리가 이거 제 잘못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보면은 서서구가 이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어허. 요 뒷이야기를 보니까 이 서서구나 아니면은 그 바람 아저씨 용석 네. 그 트롤 아저씨 용석이라는 캐릭터가 그 약간 9세대의 뭔가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해가지고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캐릭터들이 죽는 거는 네. 약간 기정사실인 것처럼 스토리를 짰다고 하네요. 성장 중심 세대의 종말을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네. 나중에 기억나면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의 게임이 그 옛날에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워킹 데드 더 게임즈라고 네. 1편을 해보시면은 이거랑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여자애 나오고 여자애랑 그 남자 주인공 그 아빠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도 똑같고 친딸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똑같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고 딸 혼자만 거기서 탈출하는 것도 똑같고 네. 그래서 스토리나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게 좀 비슷해가지고 그 게임이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보고 제가 좀비 나오는 꿈을 꿨어요. 아, 진짜요? 네. 꿈속에서 그 약간 제가 좀비는 아닌데 네. 좀비 복균자가 그 왠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그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좀비로 변하는데 저만 괜찮은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좀 약간 무서웠던 하하.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KTX 안에서 봤거든요. 현실감 느껴졌을 네, 때. 완전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영화는 네,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좀비는 달리는 좀비죠. 그러니까 그렇죠. 으어하고 이제 기어다니는 네, 네. 좀비가 아니고 네. 정말 잘 달리는 좀비고 음. 네, 소리에 이제 반응하고 그다음에 물리면 엄청 빨리 변하는 네. 그 약간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뭐냐 월드워 Z 한국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월드워 맞아요. Z의 좀비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맞아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좀비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반도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네. 반도는 이제 후속작인데 사실 연결 지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따로 봐도 상관없는 느낌? 그쵸, 따로 봐도 상관은 없죠. 네. 네. 세계관만 똑같고. 네. 그냥 한반도에 좀비가 창궐을 했다. 근데 북한은 안전했다. 그래서 이 한반도 그 이남에서만 이제 좀비가 이제 그 어떤 국가 체계를 다 파괴를 하고 이제 남한은 그야말로 좀비들의 나라가 됐고 좀비가 바다를 건널 순 없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좀비 사태 때 그 배를 타고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주인공인 그 강동원 씨가 네. 맡았던 캐릭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자기 누나와 그다음에 형 뭐 누구죠? 누나의 남편은 누구죠? 매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매형? 아, 네. 매형과 그다음에 누나의 그쵸, 조카와 같이 탈출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있던 그 호실에서 좀비가 발생을 해서 그 첫 번째 그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심파가 나오는데 네, 조카랑 누나 죽죠. 네, 조카랑 그 누나가 죽고 그다음에 막 따라 죽으려는 매형을 막 애써 말리면서 매형은 결국 이제 그때 못 죽게 놔둔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원망을 하죠. 네, 사실 뭐 원망할 일인가 싶긴 한데 뭐 그쵸. 뭐 어쨌든 그래서 둘이서 막 그렇게 투닥투닥 하는데 이제 홍콩으로 도망을 갑니다. 홍콩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 3년 정도가 흘렀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딜이 들어오는데 홍콩 마피아가 네, 홍콩 마피아가 제안을 하죠. 네, 너네 한국 갈 생각 없냐? 약간 노다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비들은 돈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현금이 쌓여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금이 든 이제 트럭을 탈취를 해오다가 그 운전사가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오면은 우리가 너네랑 반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이 갔어요. 과연 반띵을 할까? 반띵이나 줄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렇게 의심하도록. 근데 약간 복선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인공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하겠다. 반이나 준다니 땡 잡았다 이러잖아요. 약간 홍구 같긴 했어요 보면서. 네, 그래서 왜 저러지? 약간 이쪽에서도 반대의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자기네의 목숨을 보장을 하거나 자기 어떤 몫의 돈을 보장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그런 의뢰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이 주인공 강동원과 그다음 매형과 그다음에 그 택시 기사를 했던 아줌마와 그다음에 정비공 아저씨.
정비공 아저씨였나요? 네. 네, 정비공 아저씨와 약간 두뇌파로 보이는 그 남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정비공이에요. 아, 그래요? 매형이 그러니까 그 네 명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군인이랑 네. 택시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정비공 아저씨가 우리 일부러 이렇게 맞게 뽑았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매형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했더니 감독이 하는 얘기가 매형이 이제 KT 그 뭐 국에서 직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위성전화 쓰고 뭐 그냥 위성전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긴 한데, 어렵진 네. 않던데.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네 명이 들어가서 그 트럭을 탈취해 오는 참고로 주인공이 이제 그 해군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해군이었군요. 야. 해군 아닌가요? 해군인 것 같던데. 근데 옷이 해군복을 입은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던데. 약간 군복이 근데 약간 배 타고 있으니까 해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그냥 탈출을 하기 위해서 탄 거죠, 배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전 자연스럽게 해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무튼 네, 뭐 중요한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 해군 맞네요. 네, 해군 특전 대위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네 명이 이 탈취하는 액션일 줄 알았는데 초반에 이제 두 명이 리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트럭을 찾긴 찾았는데 네. 그 631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네. 거기 안에.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인의 보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육군이었죠. 네, 원래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자기네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이게 군부 약간 갱 집단처럼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약간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안 구하러 오고 그렇죠. 그렇게 된가 다 미쳐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되게 억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폭력 집단화 되어서 그런 631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아 있다가 그래서 이 탈출한 사람과 이제 강동원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631 부대가 습격을 하죠. 631 부대가 주인공 일행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예, 맞아요. 네, 네. 습격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택시 운전사 아주머니랑 정비공 아저씨는 죽고 네. 정비공 아저씨를 631 부대가 죽이죠. 네. 네, 죽고 그 다음에 매형은 그 트럭 안에 그 타 있었죠. 네. 트럭 안에 타 있었던 채로 이제 그 631 부대로 끌려 납치를 당하고 네. 그다음에 주인공 한정석 그 군인은 그 생존자 가족의 딸내미 둘 네. 이름이 준하고 뭐 유진이었던가요? 그 두 명에게 구출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지트로 가니까 이정현이 연기한 이제 엄마가 있고 민정이었던가 이름이? 네.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네. 있고 김노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명이 살아남아 있었고 이렇게 이제 5명이 그 631 부대에 끌려간 매형을 구하러 가는 스토리. 매형을 구하러 가는 건 아니고 그 트럭을 뺏으려고. 그렇긴 한데 뭐 가는 김에 매형도 구하는. 아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럭을 뺏으러 갈라 그랬는데 네. 트럭을 뺏는 도중에 여기 매형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네. 주인공이 듣고 그 매형도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죽죠. 매형이. 네, 총에 맞아 그래서 저희가 스포일러 얼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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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요까지가 이제 스포일러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뭐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대충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요까지가 도입부인데 네. 엄청 대충 얘기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트럭을 탈취해가지고 그 인천항까지 가요. 인천항까지 가는 도중에 631 부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뿌리쳐요. 다 뿌리치고 그 631 부대 사람들 다 죽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네. 이 영화가 초반 전반은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네. 초반 전반은 뭔가 좀 짜임새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뒤쪽에 결말이 너무 날아가는 느낌? 너무 대충 네, 대충 뒤쪽 됐다, 결말은 시나리오가. 네 물론 액션으로 점철된 건 좋은데 네. 그 시나리오 자체가 굳이 이런 호흡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나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정이 고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탁 이렇게 맥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뭐 스토리를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네. 스포일러 근데 굉장히 위험입니다. 대충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대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일행이랑 그 가족들이랑 트럭을 뺏어요. 트럭을 뺏어서 그 인천항까지 갑니다. 그 위성전화 가지고 인천항까지 가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그 서대위가 이제 서대위도 이제 이 트럭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탈출할 수 있다는 정보를 그 위성전화를 통해서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이 트럭을 뺏어서 그 배를 타요. 근데 배에서 그 홍콩 마피아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 이 서대위도 죽어요. 근데 거기서 또 복수를 하려고 자기가 그 트럭에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꾹 밟아가지고 그 경납고라 그러죠. 경납고 문이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결국 배도 좀비의 습격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유엔에서 운용하는 헬기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가 김노인이 그 유엔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던 거죠. 그래가 김노인이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맨날 무전기 조작하면서 헛소리나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엔에서 이 주인공 김노인은 죽고 김노인은 서대위 습격받아가지고 죽고 그 엄마랑 딸내미 둘이랑 그다음에 주인공 한정석만 넷이서 헬기를 타고 탈출을 했다. 뭐 이런 게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평을 좀 찾아보니까 네. 좀 안 좋았던 평이 음. 일단은 좀 심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맞아요. 내용들이 네. 있었고 심파가 저는 앞쪽에 있는 심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뒤쪽의 심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맥이 끊어지는 정도의 상당히 느린 템포로 이제 나오는 슬로우 모션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슬로우 모션에다가 근데 너무 좀 뜬금없는 그런 심파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고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작품에서도 보면서 셌거든요. 몇 번 나오나. 네. 왜 앞부분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약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근데 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 약간 나는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몰입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약간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근데 이런 뭐 어차피 과거 해상신이잖아요. 그거. 이런 연출에 기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별로 그 캐릭터에 공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연출에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작품을 보면서 근데 네. 거의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도입부의 주인공 주카 죽을 때 한번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매형 철민이 죽을 때 한번 나오고 네. 김노인이 죽을 때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이 마지막에 스스로 희생하려 하잖아요. 네. 그 좀비 떼를 자기가 유인을 하고 딸이랑 한정석이랑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한 번 더 나오고 거의 뭐 영화에서 한 러닝 타임으로 보면은 한 20분 이 정도 잡아먹지 않을까? 그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네. 죽을 수는 있어요. 죽을 수는 있는데 죽을 때마다 뭔가 눈물을 짜야 되는 순간이야. 으어 이러면서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장엄한 음악이 깔리면서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이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죽는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되니까 네. 좀 이제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심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판점 중에 하나가 좀비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좀비라는 거의 그 공포가 물리면 자기도 좀비가 될 수 있다. 라던가 뭐 우리가 전염병처럼 얘네들이 통제가 잘 안 된다. 뭐 한 곳이라도 뚫리면은 전부 다 이제 전염이 된다.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공포가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좀비를 기껏 등장시켰으면 이 좀비를 가지고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거의 그냥 병풍 같은 느낌? 왜냐면 이제 일단은 인간들이 지금 3년 동안 좀비랑 맞서면서 되게 익숙해졌다라는 설정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어린애도 좀비를 안 무서워하잖아요. 어린애도 좀비를 막 갖고 놀고 막 장난감 차 같은 걸로 그럴 때 보통 쓰는 클리셰가 이제 변이 된 좀비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센 좀비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하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써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네. 약간 무쌍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액션이 상당히 통쾌하게 나오는데 그건 저는 좀 좋긴 했는데 이 두 딸 중에 이제 큰 딸이 그렇게 막 자동차 막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당기면서 막 드리프트를 확 하면서 좀비를 막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액션 쾌감이 있긴 했어요. 약간 매드맥스 느낌도 나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비가 막 썰리다 보니까 좀비 자체의 이 공포감이라거나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 주인공이 631 부대에 그 들어갈 때 네. 그 어두컴컴한 그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에서 좀비에게 물릴 뻔한 위협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숨바꼭질하는 장면도 너무 약간 액션 씬을 좀 치중을 안 하지 않았나. 숨바꼭질 매형이 잡혀갔을 때 거기서 네. 그 좀비를 피해 도망 다니는 그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631 부대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잡아온 인간들을 약간 우리 같은 데 쳐놓고 여기다가 좀비를 풀어가지고 제한 시간 동안 도망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내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나는 몇 번에 걸겠다 이러면서 막 경마처럼 막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상당히 이제 임팩트 있게 그려지는데 그쵸. 거기서도 그렇게 그렇게 네. 공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러는지가 그렇게 막 잘 그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서웠죠. 사람이 무섭고 좀비는 내가 약간 네. 좀비물의 어쩔 수 없는 한계 같긴 한데 네. 좀비물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워킹데드라든지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인간이 문제지 좀비가 문제가 아닌 게 약간 비판점인데 그렇죠.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스스로 희생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좀비들이랑 엄청 잘 싸워놓고 왜 갑자기 저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동안 막 그 좀비 떼로 막 몰려드는데 그걸 다 막 무찌르고 왔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걸 막으려고 하나라는 게 좀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좋게 봤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1편에서 KTX라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소재를 씀으로써 좀 반전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도 초반에 보면은 상당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비가 빛이랑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거대한 그 조명 트럭 있잖아요. 네. 그 트럭을 가지고 좀비를 막 유인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좀비를 유인을 할 때 이 꼬마가 RC카에다가 삐용삐용삐용 하는 거 이제 달아가지고 그걸로 좀비들을 막 몰아간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631 부대가 이제
그 기지로 삼는 곳이 홈플러스잖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몰랐네요. 네, 그 딱 그 홈플러스의 그 삼각 지붕이 나와요. 지붕이 나오고 안이 딱 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돼 네, 있고. 안이 딱 쇼핑몰로 돼 있고 반디앤 루이스가 계속 나오고 반디앤 네. 몰랐어요 그거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잘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익숙한 점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또 서울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익숙한 건물이라던가 뭐 저는 사실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그만큼 많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택시 기사 아주머니가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는 뭐 목동 근처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정말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음, 그 약간 그 좀비화가 된 도시라던가 항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어떻게 도로가 저렇게 잘 닦여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상에 차들이 뭐 중간에 막 막혀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중간에 차가 딱 다닐 만큼은 좀 비워놓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 누가 치웠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그거는 뭐 근데 다 막혀 있으면 주인공이 못 가니까. 네. 근데 뭐 631 부대가 미리 치웠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자기 다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 설정 자체가 그 좀비 창궐 직후가 아니고 좀 시간이 흐른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라던가 뭐 상당히 많은 설정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설정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게 네, 저는 맞아요. 좀 아쉬웠어요. 너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노인도 네. 그 친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영화를 보면은. 네네. 근데 뭐 배경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큰딸도 친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정현이 처음에 이제 나올 때 그 어린 딸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준 말하는 네네. 말씀하신 거죠. 준. 큰딸은 뭐 친딸은 아닌 것 같고 그런가요? 근데 엄마라고 부르긴 하죠.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친딸인데 뭐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친자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네. 4년 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막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네. 김노인이 유진과 준을 윤소희, 황대희 이렇게 부른대요. 성이 아예 다르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좀비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예를 들면 식수는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뭐 음식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뭐 전기는 계속 들어오는지 뭐 거기 보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임시로 발전기 같은 걸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그 631 부대의 초기 뭐 버전이라던가 중간에 어떤 억압을 했길래 이정현 씨 그 가족이 탈출을 했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631 부대가 다른 사람들 이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쵸. 뭐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거의 군인만 나오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고 그다음에 631 부대 말고도 사실 다른 커뮤니티도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631 부대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냥 좀비랑 상관없이 뭔가 자기네의 사회를 그냥 꾸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씬이랑 심파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약간 빼면은 더 풍성하게 스토리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설정은 참 좋고 네, 강동원도 참 멋있더라고요. 네. 네. 액션씬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군인 제복 모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도 좀 멋있었고. 김일병 캐릭터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는데 그쵸. 약간 그 미쳐버린 군대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상인 같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정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그 약간 다 미친 상태에서 그 정도면은 좀 그래도 뭐 봐줄 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마지막 양심. 뭐 네. 이런. 그래가지고 약간 주인공 일행이랑 아예 같이 가서 뭐 희생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너무 허무하게 갔죠. 네. 네. 그 약간 너무 영화를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럴 네. 저희가 작년엔가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네. 들었었잖아요. 네, 그 후속작 만든다. 네, 반도 제작자 분한테. 네. 근데 뭐 뭐 그렇게 약간 급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필요한,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중요한 장면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액션이랑 심파로 때우려고 했다라고 보면은 영화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화는 그렇게 생각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액션 장면이 더 비쌀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그런가? 네. CG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게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뒷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 평가도 보니까 너무 부산행 특수를 의식해서 영화를 빨리 결과물을 내려고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럴 마지막 결말 부분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인이 나오는 부분도 김노인하고 연락을 하던 제인이 나오는 부분도 복선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약간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엔딩이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 너무 갑자기 샤랄라 하는 것 같나요? 네. 차라리 다 죽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죽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아, 뭐 약간 김노인이 이제까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 전혀 안 맞고. 뭐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렇게보다는 네. 그 좀비에게 점령당한 그 홍콩에서 온 배 있잖아요. 네. 그 배에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비랑 사투를 벌인 다음에 배를 탈취를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디로 탈출하는 그런 엔딩. 그것도 좀 납득이 가긴 하네요. 네, 엔딩을 바랬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좀비 액션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정말로 대면 좀비 액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인이 나오는 부분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약간 너무 갑자기 판타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 봤던 영화 중에서 그 외계인이 침공하는 거 뭐죠?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B급 영화. 아, 지구 정말 지구를 지켜라. 아, 지구를 지켜라 네. 보면은 마지막에 갑자기 외계인이었던 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네. 그거는 좀 오히려 비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갑자기 환상 리얼리즘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전혀 그거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어쨌든 더 재밌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다. 네. 그런 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 다잉 라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비슷한 분위기의 게임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다잉 라이트라고 좀비가 나오는 액션 파쿠르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고립된 도시에서 좀비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좀비 치료를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약이 있긴 있어요. 네. 치료는 못하지만 그 약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도시 내에서의 그 파벌들이 싸우는 그 약품을 가지고 파벌들이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을 다룬 건데 파쿠르 게임이고 굉장히 액션이 호쾌합니다. 파쿠르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파쿠르는 아시죠? 아, 그 건물 사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요? 네. 그걸로 이제 좀비를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걸 좀비 도망다니는 건데
밤에 좀비들이 시각이 부족해가지고 그 밤에는 애들이 인식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하면은 좀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막 소리를 지르는 좀비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들키면은 막 좀비가 다 따라온다든지 막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영화랑 세계관도 굉장히 비슷하고 좀비들 특성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그 이 반도처럼 좀비화 돼버린 폐허가 돼버린 도시를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영화의 분위기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나이트 이제 2도 나오거든요.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오호. 조금 무섭긴 합니다. 밤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무서운데 진짜 좀비 사이를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밤에 돌아다니면은 밤에 아무도 그 막 밤에 이제 좀비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야 돼요. 네. 그럼 보면 좀 공포스러운 게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이 영화의 분위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좀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네. 반도는 아직 안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네. 영화관에 가는 게 사실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5일인가에 풀렸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인터넷이 아니라 OVA가 인터넷 맞나요? OVA로 풀렸다고 본 것 같은데. OV예요? OVA 맞나? OV는 아니고 OT 뭐 그거 아닌가요? 인터넷 TV? 뭐 이런 거? IPTV? VOD. VOD로 출시가 됐다. VOD가 이제 IPTV 이런 거죠? VOD가 뭐 네이버 아, 영화에서 네이버 다운을 영화? 받거나 뭐 그런 거죠. 음, 네. 어쨌든 유료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행의 뒷얘기가 궁금하다 해서 보시는 거는 좀 비추고 왜냐하면 부산행 얘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후속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요. 근데 아마 감독이 바뀔 것 같고 얘기를 다룬다면 반도와 부산행 사이를 다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나라 배경으로 한 좀 생생한 좀비물을 보고 싶다 하면은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번쯤 볼만은 한 네.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파가 싫다 이러면은 좀 비추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신파를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게 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 신파와 관련돼서 굉장히 평가가 좋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린 거잖아요.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물린 건데 외국에서는 좀 이걸 신선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이런 그 가족애 같은 거를 보통 네. 그 표현을 할 때 좀 우리나라처럼 표현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당당하게 가족을 막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내가 당당하게 막 희생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고 읽었어요. 네. 저 외국에서는 좀 신선하게 본다고 하네요. 네. 부산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국에서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뭐 혹시 좀비 뭐 반도나 부산행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이런 거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고 네. 아니면 알고 계시는 좀비물 중에 좀 추천할 만한 게 있다 하면은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방송 저 팟빵,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마 다음 주에 단신으로 찾아올 거죠. 네, 단신으로 찾아뵙고 네. 그 다음 주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들로 네.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테넷이라고 네. 네, 시간 여행을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뭐 엄청 어렵다고 난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데 연력학을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연력학이 네. 나온대요. 네, 엔트로피를 알아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어, 인터넷에 글이 떠돌아다니던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느껴봐, 뭐 이런 커피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러게. 네. 네. 이해하지 않고서 볼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른 영화들도 같이 네. 다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다음 네.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봐요.